정치를 하겠다는 말은 유효합니까? 저는 약속을 어기진 않습니다. 라고 했습니다. 그럼 정치를 할 텐데 휴직일을 안 갖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. 저는 갖는다고 봅니다. 그게 옳은 결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퇴를 발표한 거예요. 이 원 구성이 되고 차기 지도부가 나온 이후 거기서 이제 뭐가 벌어지겠죠. 이제부터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를 네.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직접적으로 얼마나 책임이 크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,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물러났어요. 네. 잠깐만, 요거부터 더 먼저 해야 되겠네요. 물러나면 이제 비대위 체제가 되는 거죠. 비대위원장 대행 체제죠. 대행 체제로 윤재옥 예. 원내대표가 대행을 하고, 예, 또 대행을 하시죠. 그러면 거기서 비대위를 또 꾸릴 건지 아니면 전당대회를 열 건지 뭐가 낫다고 보십니까, 개인적으로는? 그건 뭐 당에서 결정을 해야 될 일이지만. 예를 들어서 똑같은 경우 예. 4년 전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돼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모시고 와서 그 비대위가 출범을 해서 1년을 갔습니다. 그리고 6월 달에 전당대회를 해서 6월 11일 2021년 6월 11일에 이준석 대표가 탄생을 하죠. 1년을 끌었어. 1년도 더 끌었죠, 사실은.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로. 네. 그런 경우도 있었다. 그러면 이번에 전당대회를 할 거냐 비대위원장 체제로 갈 거냐. 그러니까 대행은 아닐 거죠. 비대위원장을 모셔오든지 내부에서 할 텐데 어떻게 할 건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. 제가 추정컨대는 네. 비대위원장 대행에서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지 않을까. 예, 왜냐면 전당대회를 하긴 좀 어려워요. 왜 제가 어려워요, 개인적으로 볼 때 전당대회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봐도 좋은 의미의 축제와 같은 거거든요.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축제 분위기가 날 수 있느냐? 그렇잖아요. 최고위원 출마하고 당원들 모아서 우리가 뭐를 하자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출범을 해야 되는 전당대회 선출 대표 체제가 되는 건데, 지도부가 돼야 되는 건데, 당장 뭐 예를 들어서 뭐 6월달에 전당대회를 하자, 무슨 말을 할 거예요? 다 할 수 있는 얘기가 무너진 당을 세우겠습니다인데 그 나올 사람도 없어요. 이거 솔직히 얘기해서.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면 나오지 않을까요? 명분이 필요합니다. 아니 정치를 오늘도 기자가 물어봤어요. 정치를 하겠다는 말은 유효합니까? 저는 약속을 어기진 않습니다. 라고 했습니다. 그럼 정치를 할 텐데 그 꼭 이어서 뭐 동사무소 갈 건 아니니까.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나가거나 이렇게 금방 한다는 의미하고 등치시킬 수는 없죠. 전당대회가 뭐 최소한 그래도 몇 달은 걸릴 거 아닙니까? 최소한 3달 이상 걸리면. 제가 한동훈 위원장이라면 조금 한번 쉴 것 같고. 저도 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계속 하겠다고 그랬거든요. 아니 그러니까 당에서 부를 날이 오죠. 예를 들어 재보궐이 있다거나. 재보궐이 있다거나. 네, 그럴 때 당의 부름을 받아서 살짝 사람들이 그리워하고 있는 시점에 다시 재등장하면 이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것이 어떻게 되면 뭔가 이렇게 득이 돼서 탄력을 받고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. 예. 근데 자기가 본인 스스로 관뒀는데 전당대회 내고 또르륵 나와서 저 대표하겠습니다 하면 명분이 없잖아요. 탄력이 없단 말이에요. 왜냐하면 본인이 모든 게 제 책임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선거 기간 중에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. 근데 그 전날 발표했던 거는 저는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? 제 책임은 아니지 않습니까? 예. 그렇죠? 이 정부의 어떤 실책이 지금 그런 이게 말을 했었죠. 저는 뭐 있으면 다 여러분들 뜻대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? 저는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? 라고 얘기했잖아요. 그게 사실 본심이 살짝 흘러나온 건데. 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나온 건데. 그렇죠. 근데 이제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이제 본인이 책임지겠다라는 거면 전당대회에 나와서 정말 이번에는 내가 책임지고 제대로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앞서 말씀하신 그런 거 대통령이 그걸 이제 그래 네가 책임지고 해봐라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. 왜 여기서 대통령이 나오죠? 네? 왜 여기서 대통령이 싫어하니까. 나오죠? 아니 그런 얘기는 진짜 밖으로 빠지는 얘기예요. 밖으로 빠지는 얘기예요. 예. 아니 왜냐면 전당대회를 안 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트라이 지금 비대위원장이 지금 물러났으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이 트라이할 공간도 없어지잖아요. 사실은 밖에서 나 정치하겠습니다 하지만 뭐 도서관 가서 자원봉사를 할 건지
뭐 할 게 없어요. 지금 따로 보궐선거가 나오면 그것도 시간이 꽤 걸릴 테고 따로 할 게 없어서 바로 나오진 않고 그러면 최소한 뭐 1년 정도는 기다린다. 그러면 그건 그 정도면은 사실 사람들이 많이 예상했던 거 잠시 피해 있는 거 아니냐. 그런 시간이 자이든 타이든 필요하다니까요. 그렇죠. 저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충분히 필요하고 그게 전략적으로 훨씬 효율적이라고 훨씬 봐요. 그렇죠. 저도 그게 그렇다고 봐요.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 정치하겠다고 해서 그런 휴지기를 안 갖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. 저는 갖는다고 봅니다. 예, 그게 옳은 결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퇴를 발표한 거예요.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친하세요? 친하냐고요? 네. 서로 존댓말하는데. 아, 그럼 뭐 그냥 본인의 생각이고 정보 없이 그냥 본인 생각 얘기한 걸로. 아 정보 없이 얘기를 하느냐? 아 이게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네요. 아니 정보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. 그냥. 그러니까 저는 뭐 친하면 안친하니- 정보가 있다는 그렇죠. 얘기니까 이제 그거를 지금 이렇게 하는 네. 거잖아요. 정보가 있어요. 아 있어요? 아, 미간이 활짝 열렸어. 정보가 있네. 아예 없진 않죠. 아, 그게 맞죠. 그게 맞죠. 제가 그래서 뭐 템플스테이라도 좀 1년간 해라. 하는데 템플스테이를 1년 하면은 출가하라는 얘기입니까? 이게 종교가 달라서 안 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까지 봤는데 네. 정보를 일부 가지고 있는 윤희석 대변인이 얘기하기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잠시 휴지기를 가질 것이다. 이 휴지기가 6달인지 석 달인지 1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워낙 정보가 좋은 윤희석 대변인의 말에 따르면 휴지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. 아니 일부 정보가 있다고 그랬지 그 정보에 근거해서 휴직을 가질 거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. 아, 그 연관시키면 안 되나요? 아니 그건 뭐 자유롭게 생각하세요. 일단 정보에 따른 건 저도 그렇게 얘기한 건 없어요. 그렇죠. 예. 정보에 따른 건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예, 저는 확실하게 하려고요. 정보가 있는 네. 여기서 쉼표 크게 찍고 그렇지. 윤희석 대변인에 따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휴지기를 가질 것이다라고 보고 가지는 게 맞다고 가지는 게 맞다. 알겠습니다. 얼마나 싫을까요? 이 원 구성이 되고 네. 당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제자리를 그러니까 음. 차기 지도부가 나온 이후 자기 지도. 예, 그건 뭐 비대위가 당연하죠. 됐건, 예, 그건 당연하죠. 거기서 이제 뭐가 벌어지겠죠. 아니 그래서 차기 지도부가 나와서 만약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공간이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. 아나요? 예. 어. 제가 뭐 말씀드렸잖아요. 상근 대변인 또 오시나 그러면 누가요?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상근 대변인? 공간이 아. 전 별로 딱 할 직을 맡을 게 별로 없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본 건데.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네. 저희 선수층이 얇잖아요. 분명히 쓰임이 있어요. 공천을 줄까요 대통령이? 아니 왜 대통령이 자꾸 나오냔 말이야. 아니 저는 그냥 여기 어디 대통령이 다 있는 것 같아요. 계속 나와. 네? 여기 뒤에 계신 것 같아. 불순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네. 아 그래요? 대화가 안 되잖아요. 지금. 아 그래요? 네. 알겠습니다. 대통령이 자꾸 왜 당에 왜 나옵니까 지금? 왜냐하면 지난번 비례대표 공천이 끝난 다음에 사실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주기환 광주시당 전 광주시당 위원장이 공천을 못 받으니 대통령이 바로 다음 날 민생특보로 임명을 해버려요. 이거는 누가 봐도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정도가 되면 아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공천을 아주 싫어하는구나. 내 사람은 그래 그럼 내가 챙길게 내 방식으로 요거거든요. 그러니까 비례대표 공천에서 대통령 힘을 못 쓴 건 맞는 것 같은데 일단 거기에 아주 불쾌했다라고 보는 게 우리나라 정규 초등학교 4학년을 나왔으면 알 수 있지 않을까. 그렇잖아요. 4학년이 하나 더 알아요. 아 더 알아요? 상황에 따라서 분리할 때는 네. 자기의 어떤 생각을 접을 줄도 알아요. 4학년 정도 되면. 4학년 정도 되면 네. 상황이 불리하면 피할 줄 안다. 그건 누구가 그렇다는 거예요?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니면은 대통령이?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보세요. 상황이 자 공천 과정까지야 그렇다고 치어요. 당이 지금 108석밖에 못 얻었어요. 예. 이게 당도 실패지만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도 엄청난 위기잖아요. 그럼 이 위기가 쭉 지속이 될 텐데 그 과정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쓰임이 발생을 했다. 예.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그럴 때 대통령이 과거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기억을 소환을 해서 그거를 막는다고요? 그러진 않죠. 이제 지금 윤희석 대변인처럼 말하는 게 사실 상식적인 추정인데 저도 뭐 길지 않은 세월을 살아보니까 상식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아니더라고요.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말을 걸고 대선 나왔어요? 공정과 상식이잖아요. 그래서 안 그래서 지금 심판받은 거 아닙니까? 이번 총선에서 공정과 얘기했네. 상식을 조금만 했어봐요. 괜히 이렇게 얘기했다. 지금
108석이라는 대참패를 하겠냐고요. 아이고 대참패라고까지 그래요. 한석 늘었잖아. 빅참패로 합시다. 빅참패. 참패죠. 네. 참. 하겠냐고. 100석 넘어갔다고 다행이라고 말하는 이 상황이 너무 이 정말 창피해요. 솔직히. 그렇죠.